텃밭 두고 작물 키우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더군요. 첫째 하나는 저처럼 작은 텃밭에 가꾸고 싶은 것 온갖 것 재배하는 경우와 가장 키우기 쉬운 작물 찾아 심는 방법입니다. 후자로 가장 키우기 쉬운 작물 중에 바로 들깨가 회자되더군요. 이 들깨도 작은 양일 때는 병충해가 없으니 심어 놓고 나중 가을 씨앗이 여물면 털어오니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재배 면적이 많으면 병도 있고 벌레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추나 마늘 같은 양념작물에 비하면 영 쉬운 것은 맞습니다. 땅이 질어도 땅이 건조해도 척박한 땅에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잘 삽니다. 저처럼 온갖 작물 심어 가꾸는 농가에도 단 몇 폭이라도 들깨는 심습니다. 처음에는 잎들깨로 이용하다가 여름이 가면 꽃도 올라오고 씨앗 여물면 씨앗을 가공해 먹거나 기름을 짜서 먹으니 쓰임새가 많은 작물이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들깨는 잎으로 먹거나 씨앗으로 가루를 내어 먹거나 기름을 짜서 먹던 우리 몸에 무척 좋은 식품입니다. 들기름은 여러 지방 중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대명사인 들깨는 혈관 건강, 노화 방지를 비롯하여 한참을 얘기해도 다 못하지만 그거 다 치우고라도 들깻잎, 들깨가루, 들기름 이 중 한 가지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어느 들깨도 들깻잎도 들깨가루도 들기름도 다들 먹으면서도 잎들깨와 종실들깨로 구별합니다. 잎들깨는 뭐고 종실들깨는 뭔지는 아시죠? 같은 들깨인데 잎으로 먹기 위해 가꾸는 것은 잎들깨요. 씨앗을 얻기 위해 심는 것은 종실들깨입니다. 들깨는 단일성 식물이어서 잎들깨도 나중에 기후가 서늘해지면 꽃피고 씨앗 달립니다. 종실들깨도 처음에는 잎을 따먹다 나중에 꽃피고 열매 익으면 수확하여 사용합니다. 잎들깨이든 종실들깨이든 다 잎 따먹고 나중에 씨앗 맺으면 수확하여 먹습니다. 그러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곳에서는 잎들깨, 종실들깨 따로 없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들깨는 단일 식물이어서 잎을 많이 쓰는 봄이나 여름에는 충분히 잎을 이용할 수 있고 해가 짧아지면 이제 꽃피고 씨앗 달립니다. 옛날부터 심어온 들깨를 잎들깨와 구별하기 위해 종실들깨라고 하니 어쩌면 그 말이 더 헷갈리게 합니다. 마트에 가서 들깻잎을 사거나 식당에 나오는 들깻잎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키우는 들깻잎과 비교하면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향기도 거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을 한데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뭐든지 궁금하면 못 찾는 손바닥 농부, 잎들깨 씨앗 사다가 일반 채종 들깨와 나란히 심어보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론 잎들깨도 한 가지 품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어 잎들깨 씨앗 한 봉지 사왔습니다. 포장 어디를 봐도 어떤 품종인지는 적혀 있지 않네요. 그래도 잎들깨는 분명하니 일단 파종하였습니다. 잎들깨와 종실들깨 파종부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잎들깨를 파종하는 시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사이에 파종하지만 종실들깨는 보통 6월 중하순입니다. 그때는 수확하는 작물이 많습니다. 감자도 양파도 마늘도. 어떤 분은 미리 모종을 내어 이 시기에 심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 파종 시기는 노지에 하느냐 하우스에 하느냐 아니면 육묘를 해서 정식하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야간 이 두루 파종 시기는 다릅니다. 그 까닭은 씨앗의 성질 때문이 아니라 잎을 위주로 하느냐 종실을 위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밭 한 켠에 잎들깨와 종실들깨 비교하기 좋게 함께 심어 놓고 비교합니다. 처음 심을 때는 잎들깨 모종이 다소 더 크긴 하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점점 심해집니다. 우선 보기에는 심은 사람이나 알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잎을 뒤집어 보면 보라 색깔의 진하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잎들깨는 진하고 종실들깨는 연합니다. 잎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잎의 두께는 만져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잎들깨가 더 두껍습니다. 잎을 따서 냄새를 맡아보니 모두 들깨 특유의 향이 나는 것은 같은데 잎들깨가 더 진하게 납니다. 그러나 색깔이나 향 등 몇 가지는 잎들깨라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당에서 내오는 잎들깨 중에는 향도 약하고 뒷면이 녹색인 것도 있으니까요. 여하튼 잎이 두꺼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잎과 잎마디 사이가 잎들깨는 짧고 종씨들깨는 깁니다. 지금 상태로 봐도 마디 나옴, 마디 사이 가지 나옴, 꽃피기, 수정 결실, 이 성숙 속도가 종실 들깨가 잎들깨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들깨잎을 상추처럼 쌈채소로 이용하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 익숙해져 있습니다. 쌈채소처럼 쌈을 싸 먹을 때도 당연히 잎들깨의 향기가 강하고 쌈이 더 두껍습니다. 지금까지 들깨 이용 방법 중 깻잎 김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연중 깻잎 김치 많이 담아 먹습니다. 잎들깨와 종실들깨 모두 깻잎 김치를 담아 보았습니다. 둘을 각기 따로 담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잎들깨, 이건 최종들깨 구별이 가능합니다. 맛을 보는 영상은 여기 없습니다만 깻잎 들깨가 훨 향이 강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최종 들깨로 깻잎김치 담아 먹어서인지 잎들깨의 향기는 너무 강해 거부감도 느껴집니다. 쌈, 깻잎김치, 들깨가루, 들기름 중 주로 우리는 깻잎김치로 가장 많이 이용해 왔기 때문에 손바닥 아줌마는 잎들깨는 내년부터 심지 말자고 합니다. 깻잎김치에 대한 취향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요즘 갈수록 강한 향을 찾는 추세에 우리와 반대되는 느낌을 갖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여하튼 잎들깨라고 향이 다 진한 건 아니니 내년은 이와는 다른 잎들깨를 심어보고 그걸로 깻잎김치 담아 보아야겠습니다.